578번. 뭐 PQR 진리집합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 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참인 명제가 나 P면 R이다. R이면 나 Q다. 나 R이면 Q다. 요 세 개가 모두 참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건 뭐 3단 논리, 3단 명제 비슷하겠네. 자, 그러면 얘가 참이었으니까 또 참인 것들 써놓으면 얘 대우인 not R이면 P다. 참이고 얘 대우인 Q이면 not R이다. 참이고 얘 대우인 not Q면 R이다. 이렇게도 참이네. 다음 이어줄 수 있는 거 있나? 딱히 없네. 뭐 그럼 이 정도에서 멈추자. 자, 보기, 기억. P의 여집합이 R의 부분집합이다. 이거 명제로 바꾸면 어떻게 돼? not P. 여기서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야더라? 집합에서 여집합은 명제에서 뭐랑 같다? 부정과 같다. 그지? 기억해야지. 그래서 not P는 R의 부분집합이니까 요렇게 되겠지. 이거 있니? 있네. 여기 있네. 그래서 기억 맞고. 다음 니은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바꾸면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 있나? 없지. 다음 디귿 P와 Q의 교집합은 R의 여집합이다. 바꾸면 P, Q 뭐? 한글로? 이거지. 교집합이 그리고 그래서 A와 B의 교집합은 명제로 바꾸면 A 그리고 B. 여긴 없지만 A 합집합 B는 A 또는 B. 치환해서 바꿀 줄 알아야 되고. 자, 그러면 P 그리고 Q가 나달이다. 지금 이건 똑같다지. 이거 어때? P와 Q의 교집합이 R의 여집합이다. 지금 여기 써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당장은 어딨냐? P면 벤다이어그램 그리는 게 낫겠는데? 아닌가? 안 그래도 되나? 나다리 Q이다. 여기가 이어지는구나. 여기 합쳐지네. Q이면 나달인데 나달이면 Q니까 지금 나달과 Q가 지금 요 두 개를 봤을 때 지금 얘네 둘이 서로 상황이 반대가 성립하는 거지. 그 말은 Q랑 나달이랑 어때? 같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교집 P. 그러면 여기를 끌고 오면 나다리 P. 그럼 이렇게 써볼까? 요거를 적용시킨 다음에 얘까지 추가한다면 Q가 있고 얘가 나달인데 걔가 P에 들어가지. 이 상황이지 지금. 그러면 P와 Q의 교집합은 Q네. 그럼 나달이네. 그래서 디귿도 맞다. 디귿이 조금 걸리긴 하네. 그거면 뭐 괜찮을 것 같고. 또 다음 질문 615. 증명. 일단 요거는 문제에서 써있는 건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건데 일단 기본 형태 알고 있어야지. 지금 이거 형태를 이거 증명 형태 자체를 모르는 거 아니면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거야? 가부터? 일단 이 문제랑은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거 증명하는 법은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문제랑은 상관없지만 이거 모르는 사람 루트 2는 무리수 이거 증명하는 거. 자,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뭐 써야 돼? 귀류법 써야 되지. 그래서 귀류법에 의해서 우리는 얘의 부정인, 반대 방향인 루트 2는 유리수다 라고 가정하는 거지. 자, 근데 유리수는 정의가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고 분모는 0이 아니고 분모랑 분자는 서로소다. 그거를 이용해서 그럼 루트 2가 유리수다라고 했다면 루트 2가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다시 말하자면 지금 615번이라고는 직접적인 완벽하게 상관은 없는데 문제 푸는 거에 있어서는 근데 어차피 기류법 써서 이 정의 내려가는 거, 증명에 내려가는 거는 똑같거든. 그래서 양변 제곱했고 그러면 요딴 식이 나오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여튼간에 어떤 수가 있는데 그 수가 2랑 a제곱이랑 곱한 거다 라고 했으니까 해석이 b제곱은 2의 배수네. 그지? 그러면 어떤 수의 제곱이 2의 배수라는 건 당연히 얘도 2의 배수라는 것처럼 소리지. 얘가 2가 없는데 얘가 2가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2의 배수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라고 약속했잖아.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다가 적용시켜 본다면 요 식이 뭐 여기다 넣어도 되겠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제는 A의 입장에서 반대로 A제곱이라는 애는 2랑 K제곱이랑 곱한 애래.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A제곱이 2의 배수네. 그러면 A도 2의 배수지. 그래서 해놓고 보니까 A와 B가 모두 2의 배수네? 그러면 이 두 개의 사실이 얘랑 상충되지. A와 B가 서로소라고 해서 쭉 내려갔는데 A와 B가 서로소가 아니잖아. 그래서 오류가 떴지. 그래서 결론. 얘랑 얘가 요 사실 우리가 가정한 정의 내린 거랑 반대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유리수가 아니다. 그러면 유리수가 아니면 남은 수는 무리수지. 그래서 얘가 맞더라. 이렇게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기본 형태고, 이제 문제로 가보면 615번에서 일단 흐름은 거의 유사하지. 지금 요런 느낌은.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로 가자.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 유리수다라고 해서 뭐 PQ 썼네. P분의 Q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PQ는 서로소. 이렇게 시작했어. 따라가자.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를 했대. 그래서 양변 제곱하면 n제곱 마이너스 1은 P제곱분의 Q제곱이 될 거고, 그래서 뭐 곱했겠지. 똑같이. 그래서 P제곱에 n제곱 마이너스 1이 Q제곱이다. 이렇게 됐어.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달라지는데 쟤랑. 자, 그럼 여기서 이걸 해석했을 때 거기 문제 보면 P는 Q제곱의 약수래. 맞지? 지금 이건 비슷해? Q제곱이라는 수는 P랑 N제곱 마이너스 1이랑 곱한 수잖아. 그 말은 얘네들을 약수로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 써 있는 대로 P는 Q제곱의 약수다. 여기까지 논리 따라왔지. 이제 여기서부터 쟤랑 좀 달라지는데, 자, P는 Q제곱의 약수인 거 우리가 식에서 찾아냈어. 근데 우리 대전제가 P와 Q는 서로소란 말이야. 그러면 야, 얘네 둘이 서로소인데 Q제곱이랑 P, 당연히 P와 Q도 당연히 서로소이니까 Q랑 P, 그냥 Q제곱이 아니라 Q랑 P도 약수배수 관계겠지. 당연히. 근데 서로소까지 만족해야 돼. 그러려면 생각해봐. 야, 얘네 둘이 예를 들어서 보자. 2랑 6이 있었어. 얘네 둘이 서로 약수배수 관계잖아. 이게 서로소가 가능해? 절대 안 되지. 약수배수 관계인데 이게 어떻게 서로소야? 그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2는 6의 약수고 6은 2의 배수지.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서로소야? 불가능하잖아. 근데 딱 한 번 되지. 그게 거기 있는, 그래서 n제곱이 몇이냐 라는 거야. 봐봐. 그러면 지금 요 식을 보면 되는데, 여기서 Q제곱이라는 애는 P제곱과 N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한 수지. 근데 P와 Q가 서로소야. 이거를 만족해야 돼. 그러려면 딱 한 번 된다고. 언제? 이거 합쳤을 때 결론. P가 1일 때. 유일해. 서로가 서로에게 약수배수, 즉 쉽게 말하면 P가 Q제곱의 약수인데 서로소잖아. 그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은 얘가 1일 수밖에 없어. 그거 말고는 없어. 오케이?
그래서 P가 1이니까 남은 게 누구야? N제곱 마이너스 1이 Q제곱인 거지? 그래서 거기 있는 가에 들어올 게 누구다? Q제곱 플러스 1이다. 요게 가. 사실 여기까지 왔으면 됐어. 나는 그닥 중요하진 않아. 그래서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여기에서 왜 이래? 지금 쉽게 보면 어떤 두 제곱수가 있는데 그 두 제곱수가 1 차이 난다지. 즉 어떤 제곱수가 있는데 걷다가 1 더하면 또 다른 제곱수가 나온대. 이 얘기잖아. 있어? 너희 머릿속에? 자연수 제곱들 해봐. 1 차이 나는 제곱수가 있니?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얘는 여기서 증명이 끝난 거야. 이딴 수는 없다. 가 되는 거지. 그거를 거기 있는 자연수 K에 대하여 1, 2, 로마자 1, 2로 해서 어떻게 바꾼 거야? 어떻게 증명한 거야? 지금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지만 수식으로는 Q가 1번 Q가 짝수일 때, 2번 Q가 홀수일 때로 봐서 Q가 짝수건 홀수건 얘보다 1 큰 제곱수 사이에 또 다른 제곱수가 없다라는 걸 증명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금 예를 들어 첫 번째만 해보면 이해되거든? 첫 번째 Q가 짝수라고 가정했어. 그때 이게 Q의 제곱이지? 다음 나의 뭐가 오겠어? 얘보다 1 큰 제곱수. 얘보다 1 큰 제곱수. 지금 얘가 어떤 수잖아. 2K라는 애가 걔보다 딱 1 큰 제곱수. 그 사이에 어떤 정수의 제곱수가 있냐라는 거야. 없지 당연히. 알잖아 이건 우린. 뭔 말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야. 지금 이걸 지금 이거 잘 안 되는 사람, 이해 안 되는 사람? 2의 제곱이랑 3의 제곱이 있어서 지금 얘가 짝수니까 2의 제곱이랑 걔보다 딱 1 큰 3의 제곱이 있어서 그 사이에 어떤 제곱수가 있냐고.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성립 안 하는 거지. 두 번째도 마찬가지겠지? 홀수야. 얘가 홀수야. 홀수 제곱이랑 그 다음 바로 1 큰 다음 제곱수 사이에 또 다른 제곱수가 있어? 없잖아. 그걸 증명한 거야. 그래서 나의 올 식이 누구다? 2K 플러스 1이다. 그럼 딱 아다리가 맞지. 2K 플러스 1, 그 다음 줄에 2K 플러스 1, 2K 플러스 2. 짝수에서 시작하건 홀수에서 시작하건 1 차이 나는 두 제곱수 사이에 또 다른 제곱수는 절대 없지. 그러니까 요 식은 절대 성립할 수 없겠다. 그러니까 이거 틀렸네. 그러니까 얘는 무리수다. 이렇게. 또 질문? 자, 21번. 여기 절대부등식이, 그러니까 좀 구조 좀 짜보자. 증명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절대부등식이잖아. 명제의 마지막. 자, 절대부등식 뜻은 뭐 다들 알 거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래서 등식에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불렀듯이 그거랑 똑같이 부등식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는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르는데 익히 알고 있는 산술기하 평균과 코시-슈바르츠 요 두 개가 절대부등식의 하나의 예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딱 공식화되어 있는 절대부등식의 예시라면 당연히 공식화가 되지 않은 그 외의 절대부등식이 있겠지. 그러면 뭐 예를 들자면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다. 이거 맞잖아. 무조건. 그러니까 x가 실수라고 한다면 x제곱은 0 이상이다. 이거 항상 맞지 않아? 그치? x제곱은 마이너스 2 이상이다. 항상 맞지 않아? 그치? 여기 오는 수가 양수만 아니면 되잖아. 무조건 맞지?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의 종류는 무수히 많아. 만들기 나름이지. 그 무수히 많은 것들 중에서 공식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이 두 개인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절대부등식에서 너희가 요거 어렵게 나오면 어렵지. 요거 어렵게 나오면 어렵지. 근데 너희가 놓칠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네들. 그 외의 것들이 좀 어려워. 찾아내기가. 그때 이 그 외에서 주로 나오는 애들이 형태적으로 누구냐면 절대값. 절대값의 대소를 보고 이거 항상 맞아. 이거 항상 맞아? 아니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즉 항상 된다? 절대부등식인 거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절대부등식이 아닌 거지. 그러면 항상 옳은 부등식은 이라고 하면 절대부등식은 이라고 물어본 거니까 그런 거 찾아야 되거든. 그게 절대값이 나올 때랑 루트 나올 때. 요게 그 외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들이야. 거의 90%는 다 얘네들이야. 그리고 가끔가다 나오는 게 너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얘네들이 절대부등식의 그 외적으로 산술기하랑 코시-슈바르츠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거든. 근데 여기가 조금 어려워. 증명해내기가. 자, 그래서 그게 이제 621번 같은 애인데 보자. 실수 ABC에 대하여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이렇게 돼 있네. 자, 어떤 두 실수를 더해서 절대값 씌운 거랑 빼서 절대값 씌운 거랑 누가 크게? 라고 물어본 거지. 그때 이쪽이 크다라고 돼 있는 거잖아. 어때? 얘가 항상 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때 사실 풀이 방법은 이거 진짜 절대부등식이냐 아니냐 풀이하는 방법은 사실 첫 번째로는 너 그냥 감각이야. 첫 번째로는 그냥 너희가 머릿속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수학적 지식에 의해서 얘네 둘의 부호가 똑같을 때 누가 크지? 얘네 둘의 부호가 다를 때 누가 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해서 맞출 수 있으면 실수 없이 맞출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무방해. 굳이 힘들게 할 필요는 없어. 근데 만약에 그게 좀 아리까리 한다거나 생각이 안 될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어. 그러면 절대값이 있을 때 또는 루트가 있을 때 얘네들의 풀이법은 거의 대부분 제곱하면 돼. 얘들아 우리 저번 시험 범위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같은 거 구할 때 분모에는 루트 있었고 분자에는 절대값 보잖아. 그래서 특히나 원과의 위치 관계를 통해서 무언가를 찾아내는 상황에서 계산할 때 거의 제곱 썼지. 왜냐하면 제곱하면 얘네들이 사라지거든. 그래서 만약에 요게 다시 말하지만 요거는 너희가 그냥 수학적으로 너희가 얘네도 이거 그럼 둘이 같은 부호가 같을 때랑 다를 때 찾아보면 되겠네. 조사해보면 되겠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면 풀려. 상관없어. 근데 안 풀릴 때도 꽤나 많거든? 헷갈려서? 그때는 망설이지 말고 양변 제곱하는 거야. 자, 얘 제곱해보자. 얘 제곱하면
절대값이 사라져서 이렇게 되겠지. 다음 얘도 제곱하면 절대값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게 맞냐는 거야. 그럼 a제곱 b제곱은 똑같은 거 사라지겠지? 그러면 남는 건 2ab랑 마이너스 2ab지. 맞아? 아니지. 뭐 약분할 거 약분을 하든 말든 여튼. 맞니? 이거 항상 옳다라고 할 수 없지. 그래서 기억 틀렸어. 항상 옳다라고 할 수 없어. 다음 니은. 이렇게 돼 있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A와 B의 부호가 똑같을 때, 다를 때, 또는 A 또는 B가 0일 때, 뭐 둘 다 0일 때 이런 거 조사해보면 답은 나와. 무조건 얘가 크거든? 근데 사람 헷갈릴 수도 있잖아? 그럼 뭐 하라고? 제곱하라고. 그럼 얘 제곱하면 얘는 이 제곱을 한다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좌변과 우변을 통째로 제곱한다는 얘기야. 얘 제곱이 아니라 좌변과 우변을 통째로 제곱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절대값이 통째로 제곱을 받으니까 싹 사라지겠지. 다음 얘는 자 절대값 A를 제곱하니까 A제곱이 될 거고 절대값 B를 제곱하니까 B제곱이 될 거고 얘네 둘을 곱해서 2 곱하는 건 제곱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살지. 이해됨? 그리고 요거 봐봐.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게 마이너스 2ab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에 절대값 a가 곱해지고 절대값 b가 곱해지는 거잖아. 실제로는. 근데 요거나 그게 그거지. 어차피 양수화 된다는 건 매한가지잖아. 이거 곱했을 때 음수 나올 수 있나? 양수 나오잖아. 그냥 양수 나오면 돼. 곱해서 양수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그거다. 자,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서 봤어. 그럼 이게 성립하냐? a제곱, b제곱은 똑같으니까 지워진다라고 친다면 남는 건 마이너스 2ab랑 마이너스 2 절대값 ab지. 여기서 내가 굳이 얘기는 안 했는데, 굳이. 여기서는 얘기를 할 만하지. 자, 여기서 얘들아, A와 B가 똑같으니까 약분을 한다? 가능? 여기서도 A, B 똑같으니까 약분 가능? 불가능. 이런 거 약분하면 안 돼. 함부로 약분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숫자를 제외한, 완벽하게 너희가 몇이다라고 알 수 있는 숫자를 제외한 문자는 똑같다고 해서 함부로 약분하는 거 아니야. 왜? 0일 수도 있거든. 0으로 나눌 수 있나? 못 나누잖아. 그러니까 A와 B는 0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나누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얘는 엄밀히 말하자면 2밖에 못 나눠. 그래서 AB가 마이너스 AB 그것도 마찬가지.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 부등호 방향도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나누는 게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최종 단계지. 할 수 있는. 기억에서 다시 돌아가자면. 오케이? 그럼 이거 무조건 맞아? 아니지. 야, A, B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럼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니까. 그래서 안 됐다는 거거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나눌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마이너스 2밖에 없어. 그럼 마이너스 2로 양변을 나눠주면 마이너스 2는 음수인 게 맞잖아. 그럼 남는 게 누구야? 요렇게 남고 부등호 방향 바뀌지. 마이너스로 나눴으니까. 이게 최종 형태란 말이야? 이거 어때? 무조건 맞지? 두 개를 곱해서 얘는 절대값이 있고 얘는 절대값이 없잖아. 얘는 무조건 양수지. 얘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 등호 있으니까 얘는 A, B가 양수면 얘네들은 똑같은 거고 A, B가 음수면 얘는 양수, 얘는 음수니까 얘가 무조건 크지. 그래서 니은 맞는 말. 다음 디귿.
이건 뭐겠어, 얘들아? 기억이 있다면 이거라는 게 보여야지. 그래서 많이 봤지? 얘 싹 넘겨버리면. 가끔 나와, 곱셈 공식 형태는. 넘기면 이렇게 되지? 이거 뭐니? 니네가 처음 배웠을 때 제일 싫어했었던 거. 변형식으로 바뀌지? 이렇게 바뀌지. 그러면 얘는 이거 0 이상인수, 0 이상인수, 0 이상인수 다 더했네? 0 이상인수. 0 이상인수에 2분의 1 곱해봤자 0 이상인수잖아. 맞네. 그래서 정답 니은 디귿 4번. 그래서 지금 여기 책에서도 128페이지밖에 없잖아. 그 외의 절대부등식이, 그지? 그래서 이거를 학교에서도 막 비중 있게 배우진 않을 거야.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꽤나 나와. 꽤나 나와. 그래서 여기 너 나중에 좀 기출문제를 푼다거나 좀 어려운 문제집 풀면 여기가 좀 애먹을 거야. 여기는 어려워. 어렵게 내면 어렵거든? 그러니까 너희의 포커스는 절대부등식에서 너희의 포커스는 여기에 맞춰져 있단 말이야. 특히나 여기.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여기도 잘 내. 왜냐면 어렵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맞지. 당연히 얘가 제일 중요해. 절대부등식에선. 근데 여기도 그냥 그런갑다. 왜냐면 증명해서 넘기는 문제들 많잖아. 이거 증명하시오라고 하면 넘기잖아. 그지? 일반적이라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얘도 약간 증명 느낌이 나잖아. 지금 해봐서 알겠지만, 그치? 그래서 얘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긴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근데 그러면 안 돼. 특히나 이런 형태 문제, 뭐가 맞게? 라고 되어 있을 때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꼼꼼히 풀어보는 거 중요하다,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특히나 내가 하나만 당부하자면 이제 다시 새로 시작이니까 이 절대부등식의 그 외의 형태 있지? 그리고 뭐 얘네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얘 요거 앞으로 너희가 이런 류의 문제 지금 내가 뭐 말하는지 알 거야, 그치? 이런 류의 문제 풀면 뭐야? 오다음부터 무조건 정리해. 얘만큼은 무조건 하자. 케이스를 쌓아두라고, 얘들아.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런 것들. 지금 여기서도 3개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절대부등식의 케이스는 꼭 좀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 꼭. 알겠지? 지금은 요 정도는 쉬운 편이거든? 근데 문제집이 어려워진 문제집을 푼다거나 아니면 실제 기출문제를 푼다거나 하면 듣도 보도 못한 식들이 나올 거란 말이야. 복잡하고. 그럴 때 그런 것들 배워나가면서 들으면 이해가 돼. 어차피 풀이 방법이라고 게 별게 없거든? 뭐 제곱하고, 뭐 이항하고, 식변형하고 이런 거야, 다. 그때, 들었을 때, 이해됐을 때 꼭 정리해둬. 알겠지? 그러면, 그거 정리만 해놓으면 이거 별거 없어. 정리가 되면. 어차피 나올 거는 한정적이란 말이야. 알겠지? 그게 정리가 돼서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다. 내 머릿속에서 내 눈으로 기억하는 형태들이 여러 개가 생겼어.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굳이 이렇게 제곱 안 해도 돼. 그냥 넣어봐서 이거 A와 B의 부호가 같으면 이쪽이 큰데 A와 B의 부호가 다르면 이쪽이 틀렸어. 이거 빼서 절대값 전체 붙인 거랑 절대값끼리 뺀 거랑 당연히 이것도 제곱할 필요 없이 뭐야. 야, 이거 무조건 양수잖니. 그잖아? 최종이 절대값이니까 마지막 단계가. 근데 얘는 절대값을 뺐으니까 얘는 음수도 가능하지. 당연히 얘가 그겠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굳이 이렇게 제곱하지 않아도. 근데 그걸 위해서는 꼭 해야 돼. 해놔야 돼. 알겠지? 나중에 미루다 하지 말고 지금 꼴랑 3개일 때 시작하라고. 알겠지?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 돼. 얘가 제일 어렵고 얘가 제일 중요한 건 맞아. 지금 내가 여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가 제일 중요해가 아니라 여기를 너희가
등한시할 확률이 매우 높거든. 알겠지? 또 다음 질문. 26번. 26번은 얘 잘못 풀었잖아. 그냥 잘못 풀었네 하고 넘겨. 그러니까 잘못 풀은 나를 채울 이유가 없어.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느끼는 바는 뭐면 되냐면, 일단 지금 너희가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함수를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함수는 낯설지가 않단 말이야. 뭐 문제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낯설지는 않아. 그래서 생각보다 배우면 별거 없거든? 함수 부분은? 너희가 제일 힘들어하는 곳이 여기야. 여기만 잘하면 돼. 일단은. 물론 함수도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그런 것도 이제 연습을 해야겠지만, 특히나 함수니까 모의고사 틱한 문제도 진짜 많거든? 특히나 유리함수, 무리함수 쪽에 진짜 많아. 그래서 그쪽은 이제 모의고사형 문제들을 많이 연습하면 되는데, 그거랑 별개로 여기를 좀 많이 어려워하는데, 문제 풀면 너희가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지금 너희가 이 문제에서 건질 거는 뭐냐면, 자, 얘의 최소값을 구할 건데, 지금 얘가 어떤 식으로 풀었냐면, 야, 이거 산술기하에서 어떤 두 수를 더하는 꼴이 나왔는데, 걔네 둘이 형태적으로 역수꼴이라면 산술기하 쓰기 딱 이쁜 꼴이잖니. 그래서, 야, 이거 산술기하 쓰면 되겠네? 이거 산술기하 쓰면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얘 산술기하 따로 써서 a 플러스 b분의 1은 2루트 b분의 a 이상이고, 여기에서 b 플러스, 이거 쓸 필요도 없다. 틀린 식이니까. 얘는 2루트 a분의 9b 이상이다. 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얘네들을 곱한 값의 최소값이니까 얘랑 얘를 곱한 값이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a 플러스 b분의 1과 b 플러스 a분의 9를 곱한 값의 최소값은 2루트 b분의 a 곱하기 2루트 a분의 9b가 돼서 2 곱하기 2, 4에다가 요거 루트해서 a, b 날라가니까 루트 9만 남지? 3. 그래서 12 이상이네 라고 푼 거란 말이야. 틀렸지. 틀린 이유가 뭐냐면, 하린아, 이거 왜 틀렸어? 이거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되니, 근데? 왜 안 돼? 너한테 물어본 이유는 넌 들었으니까. 너 혼자 나왔을 때. 내가 얘기했었어. 이거 왜 안 될까? 얘들아? 얼추 그럴싸하잖아. 곱한 값이 언제 제일 작아? 라고 했을 때, 얘도 제일 작고, 얘도 제일 작을 때요. 라고 한 거잖아, 지금. 왜 안 돼? 음수? 양수라고 써있잖아. 얘 양수야. 얘도 양수야. A와 B가 양수니까. 이거 왜 안 돼? 시연아, 이거 왜 안 돼? 유진아, 이거 왜 안 될까? 이 곱한 값의 최소값이 얘도 작고 쟤도 작을 때 곱한 게 제일 작아 라고 한 게 지금 틀렸대잖아. 왜 틀린 거야? 왜 틀렸을까? 자, 얘들아. 사실 별거 아닌데, 예를 들어, 얘 최소값 몇이니? A가 양수라면?
얘의 최소값. A가 양수라면. 바로 나와야지. 2잖아. 산수기였으면 2잖아. 이렇게 되니까. 그치? 그러면 얘의 최소값은 2니까, 즉, 요 식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 A 값은 몇이야? 1이지. 왜? 1 넣으면 되니까? 왜 A가 1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 최소값이 나오는 거야? 등호 성립 조건이 뭐였어? 산술기하에서 더하고 곱하는 두 수가 똑같을 때 등호 성립이지. 그래서 A제곱은 1인데 A가 양수를 했으니까 A가 1일 때 최소값이지. 맞나? 여기가 됐지? 다시 그러면 이리로 넘어가 보자. 얘들아, 얘가 최소일 때는 왜? 얘가 최소일 때는 언제야? A와 B분의 1이 똑같을 때야. 그지? 등호 성립 조건에 의해서. 근데 얘가 최소일 때는 얘네 둘이 같을 때야. 그러면 얘도 지금 요 풀이처럼 얘도 최소 그래서 곱한 게 최소가 되려면 동시에 만족하는 AB, 얘와 얘를 동시에 최소로 만족시키는 AB가 있어야 돼. 통해놓은 거 아니야? 여기에서 A와 B분의 1이 같아. 즉 AB가 1이야. 곱해서 1이 되는 두 수라면 요게 최소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뭐야? A와 B를 곱한 게 9가 나와야 최소야. 얘가 최소가 되기 위한 AB는 곱한 게 9가 나와야 돼. 그러면 얘가 최소가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있냐고. 얘가 최소가 되려면 곱한 게 1 나와야 되고 얘가 최소가 되려면 곱한 게 9 나와야 되잖아. 이거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어? 불가능하지. 그 말은 뭐야? 얘네 둘이 동시에 최소가 되는 건 불가능해. 이래서? 그래서 이 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동시에 최소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바꿔서 풀어야 돼? 산술기하를 변형해서 푸는 풀이의 첫 번째 뭐야? 전개지. 전개해서 푸는 거지. 그래서 쟤를 전개를 하면 AB 플러스 AB분의 9 플러스 10으로 바뀌지. 그럼 얘는 그냥 하나잖아. 그래서 얘가 산술기하로 최소값이 6이니까 이 전체는 16 이상이네 라고 해서 최소값이 16이 돼야지.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이 문제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산술기하에서 곱하기로 나와 있을 때 덩어리채로 얘 따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해가 되면 돼 얘들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동시에 최소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물론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 곱하기로 이런 문제도 가끔 있거든. 곱하기로 연결돼 있는데 이걸 전개하면 더 복잡해지는 식이 있을 거야. 오히려 지금 이 문제처럼 아니라. 그럴 때는 얘 따로 해서 얘 최소 그래서 곱한 게 최소 이렇게 풀어야 될 때도 있거든. 가끔 있을 거야. 너희가 앞으로 문제 풀면. 그럼 걔는 왜 되냐? 왜 되는 거야? 지금 여기 이해됐으면 이해가 되겠지. 뭐야? 그 문제는 독특하게 얘가 최소 얘네들 동시에 최소로 만드는 AB 값이 존재하니까야. 문제에서 그렇게 맞춰주겠지. 그때는 얘 따로 해도 돼. 왜? 동시에 만족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9가 아니라 1이라면 따로 해도 돼. 전개 안 해도 된다고. 보여 얘들아? 왠지? 얘가 9가 아니라 1이라면 생각해봐. 야 이거 등호성립 조건 뭐야? 이거잖아.
얘가 1이면 얘 등호성립 조건도 이거 아니야? 똑같네. 이러면 돼. 이러면 전개에서 푼 값이나 전개 안 하고 얘 따로 해서 얘 최소 걔네 둘을 곱한 값이 최소라고 해도 다 똑같이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까지 와주면 좋겠어. 알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딱 보면 야 얘가 최소 그거 곱한 게 최소 안 돼! 라고 했잖아. 근데 너희가 문제를 풀다 보면 가끔 보일 거야. 왜 얘는 그냥 왜 전개 안 하고 얘 최소 특히나 괄호가 막 3개, 4개일 때가 있었거든? 야 이거 미친놈이 아닌 이상 전개할 리가 없잖아. 이거 어떻게 전개해? 괄호가 4개짜리. 근데 풀이를 보면 얘는 얘가 최소일 때는 싹 다 곱하면 됩니다. 라고 써있거든? 얘는 왜 돼요? 이런 것들, 이런 상황인 거야. 얘네들이 각각의 괄호가 최소가 된, 산술기에서 최소가 되는 애들이 이것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A, B 값이 있어서 그러면 따로 해도 돼. 전개 안 해도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까지 딱 머릿속에 정리가 되길 바래.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산술기에서 전개를 해서 한 번에 하는 거야. 원래는. 근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언제 전개하냐, 언제 안 하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솔직히 말하면 이걸 누가 전개를 하겠니? 그지? 이걸 전개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싶으면 이거 따로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 근거는 뭐냐면 요거. 얘 따로 산술기하 썼을 때 등호 성립 조건을 파악해보고 얘 따로 했을 때 등호 성립 조건을 파악했을 때 같을 리가 없네. 그러면 전개해야 돼. 근데 같네? 안 해도 돼. 전개. 요렇게. 알겠지? 그래서 산술기하에서 등호 성립 조건은 꽤나 중요해. 알겠지? 또 32번. 이거 머릿속에 들어왔지 얘들아? 이거 32번은 이제 익숙해지면 진짜 별 문제 아니지. 얘의 최소값을 구하죠. A, B, C는 모두 양수.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산술기하를 쓸 방법은 없지. 산술기하를 쓴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그 앞에 있는 622번부터 625번 같은 형태, 즉 기본형, 어떤 두 수의 합과 곱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산술기하를 고려할 만하지. 왜냐면 산술기하는 결국에는 두 수의 합과 곱으로 이루어진 식이니까. 이게 기본형이라면 그 뒤에 나오는 애들은 이 문제에서 이런 거지. 얘는 몇인데 그럼 얘의 최대는 몇이니? 얘는 몇인데 얘의 최소는 몇이니? 이딴 거 물어보는 거. 그게 기본형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130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뭐냐면 얘네들을 주거나 물어보진 않는데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는데 대신에 가장 잘 나오는 형태가 역수꼴. 이거란 말이야. 즉 역수꼴이면 어떤 효과를 누릴 수가 있냐면 둘을 곱했을 때 문자가 지워질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역수꼴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산술기하 상에서
여기. 이 둘이 루트 안에서 곱해지는데 요게 약분이 되는 형태가 떠야 돼. 그래서 그걸 위해서 29번, 30번, 31번에서 식을 변형했었지. 오케이? 그러면 32번도 유사하지. 이거를 만약에 얘가 없다라고 쳐. 얘네도 산술기야 쓸 수 없잖아. 이 상태로는. 3개짜리 산술기야 뭐 배웠다 쳐. 그래서 이거 쓴다? 그래도 약분될 리가 없잖아. 당연히 변형해야지. 근데 변형할 때 일단 눈에 잘 보이는 건 뭐야? 분수를 쪼개는 거지. A분의 B, A분의 C, B분의 C, B분의 A, C분의 A, C분의 B로 다 쪼개놓고 보면 이제 다시 얘를 적용시켜서 보자면 결론은 우리는 루트 안에서 문자가 약분돼서 사라지는 애들이면 묶어도 상관없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얘랑 짝이라는 걸 알게 되지. 마찬가지 이유로 얘랑 짝인 거고 얘랑 짝인 거지. 그래서 짝인 애들끼리 묶어서 산술기하를 각자 돌려준다면 첫 번째 A분의 B, B분의 A는 생략할게 2 이상이겠지? 다르겠어? 똑같겠지? 얘네도 2 이상, 얘네도 2 이상, 얘네도 2 이상 이니까 2 전체 6 이상. 됐어? 그래서 지금 이쯤에서는 좀 말해줘도 될 것 같은데 봐봐. 아까 얘기했던 거에서 좀 더 연장선상이고 요거를 익숙하게 잘 다룰 줄 알면 산술기하를 되게 쉽게 푸는 애들도 많거든? 봐봐. 요런 것도 이제 너희가 습득해 놓으면 이제 이쯤 타이밍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 자, 얘들아, 여기서도 아까 했던 거랑 따져본다면, 야, 여기서 얘 따로 해도 돼?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아? 지금 산술기하 3번 따로 했잖아. 그래도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까 그 물음의 연장선상으로? 그러면, 얘들아, 얘네 둘을 산술기하 썼잖아. 그럼 얘네 둘이 최소값인 2를 가질 때가 조건이 뭐야? A제곱과 B제곱이 같을 때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할까? A분의 B와 B분의 A가 같을 때지. 그래서 A제곱과 B제곱이 같을 때지. 근데 산술기하의 조건상 문제도 써있겠지만 A, B, C는 양수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제곱이 같은데 A와 B가 양수를 했으니까 A와 B가 같겠지, 그냥. 그러면 지금 여긴 안 썼지만 두 번째 뭐 B분의 C와 C분의 B의 최소값도 2이지. 그때 등호 성립 조건은 이거는 이제 생략하자. B제곱이랑 C제곱이랑 같을 때니까 B와 C가 같을 때인 거고. 이거 안 써도 돼. 듣고 이해하면 된다. 다음 뭐냐? C분의 A랑 A분의 C도 2 이상이잖아? 등호 성립 조건은 최소값을 가질 때가 C제곱과 A제곱이 같아서 결론 C와 A가 같을 때지. 그러면 아까 안 됐던 이유는 따로 안 됐던 이유는 얘가 최소일 때와 얘가 최소일 때 등호가 성립할 때의 교집합이 없어서지. 이거를 성립하는 거랑 얘를 성립하는 거랑 이거 성립할 때가 달라서잖아. 근데 우리 지금 써보니까 어떻게 돼? 이거는 3개가 동시에 만족할 때가 있지.
있잖아. 보고 있어? 그러니까 따로 해도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걸 역으로 가보자. 얘네 셋이 똑같으면 최소야. 얘네 셋이 똑같으면 최소라고. 그럼 A로 통일시켜볼까? A분의 2A, A분의 2A, A분의 2A. 2, 2, 2, 6. 이렇게 푸는 그러니까 산술기하가 익숙해져서 이런 관계들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내가 말한 거를 습득해서 너희가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산술기하가 더 빨라져. 얍실하게 풀 수 있다고. 결국에는 얘들아, 어떤 식이 최대값 또는 문제마다 다르겠지만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가질 때는 등호가 성립할 때잖니. 그지? 지금 요 식에서 최소값이 2라며. 그럼 얘가 2의 값을 언제 가져? 등호일 때잖아. 그게 등호 성립 조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 최소값이 2다? 등호 성립할 때다. 이 얘기잖아. 그럼 등호 성립 조건은 얘네 둘이 똑같을 때라며. 그럼 이거를 우리가 역으로 이용하자면 우린 지금 답을 이 식을 써서 이거 등호 성립할 때는 A제곱과 B제곱이 같을 때야 라고 해석했지만 이걸 역으로 거꾸로 순서를 바꿔서 생각해보면 얘가 어떻게 최소값 2가 나오는 거야? A와 B가 똑같을 때야. 그럼 똑같잖아. 1이겠지. 1이겠지. 2겠지. 이렇게 풀 수도 있다고. 역으로 생각하면. 그럼 이거를 너희가 어려워 보이는 산술기하 쓰는 건 알겠는데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있을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너희가 그거 그냥 그 두 개, 어떤 둘을 곱하고 더하는 상태라는 것만 알고 있는 상태라면 뭐 하면 돼? 그럼 걔네들이 똑같을 때 라고 놓고 방정식 풀어서 그냥 해를 구해버리면 된다고. 얍실하게 풀 수 있다고. 막 식을 변형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그래서 산술기하를 얍실하게 푸는 애들은 진짜 빨리 풀어. 근데 그거를 그냥 다 모든 과정 건너뛰고 이렇게 풀어도 돼. 라는 것보다는 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풀면 조금 더 튼튼하겠지. 얘들아. 뭔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다음 또 있나? 40? 요거는 3개짜리 쿠시 슈바르츠인데 아마 학교에서는 아마 안 배우지 싶네. 그냥 한번 구경만 해. 기본적으로 쿠시 슈바르츠에서는 시간에 루트가 있으면 좀 골치 아프거든? 일단 쿠시-슈바르츠 기본식부터 보자면 일단 너희가 익히 아는 쿠시-슈바르츠 기본식은 좌변이 제곱이 있는 항들이다. 헷갈리면 안 돼. 그리고 우변이 전체 제곱이 오지. 이거잖아? 근데 쿠시-슈바르츠에 문자가 더 추가될 수도 있어. 뭐 큰 차이는 아니야. 그냥 하나씩만 더 추가됐다라는 느낌만 주면 되거든. 요렇게 돼. 아마 학교에서는 거의 안 다룰 거야. 3개짜리는. 그냥 이런 것도 있다라는 정도 구경만 해두면 돼. 거의 안 나와. 이런 애도 있어. 그래서 지금 누가 봐도 640번은 3개짜리지. 거기에 맞춰서 하면 돼. 그러면 지금 요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문제에서 준 거랑 구하라고 하는 걸 써보자. 문제에서 준 건 x제곱, y제곱, z제곱의 합은 10이다. 좋고, 다음 구하라고 하는 건 루트 2x 마이너스 루트 3y 플러스 루트 5z의 최대 최소. 이렇게 됐네. 그러면 쿠시-슈바르츠는 너무 어려운 문제가 아닌 이상 형태적으로 끝났어.
제가 아까도 내가 쓰면서 말했지만 얘네들은 애초에 각 항이 다 제곱볼이야. 얘도 마찬가지. 여기에 오는 애만 유일하게 제곱볼이 아니야. 그거에 차가 난다면 여기 있는 x제곱, y제곱, z제곱은 당연히 여기야 매칭이 되겠지.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리고 여기에 오는 애들은 제곱이 없잖니?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거 어렵게 나오면 이것도 제곱볼이라고 볼 수 있어. 루트 x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얘는 여기 올 수도 있어. 그런 문제도 있다고. 알겠지? 일단 쉬운 형태로 먼저 가보고, 이렇게 했더니 뭔가 이상해. 그러면 이런 것도 의심해 보는 거지. 알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코시-슈바르츠는 일단 기본은 너희가 알고 있는 식에서 얘네들은 각항이 제곱골이고 얘는 유일하게 제곱이 아니잖아? 문제에서 준 거에서 제곱이 있는 애들은 당연히 좌변에 들어갈 거고 제곱이 없는 애는 우변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지. 먼저 그렇게 시도를 해봐. 해봤는데 뭔가 안 돼. 그러면 그때 야 여기는 x가 루트 x의 제곱이 아닐까라고 의심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얘도 제곱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럴 때는 얘가 좌변에 갈 수도 있는 형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알겠지? 그러면 일단은 얘가 제곱이 없잖아. 일단은 우리 눈에는 일단은 없잖아. 그럼 얘의 위치는 여기라고 보는 게 좋겠지. 그러면 맞춰보면 여기에는 x제곱, y제곱, z제곱이 올 거고 여기에는 루트 2x 마이너스 루트 3y 플러스 루트 5z 제곱이 오겠지. 그러면 얘네 둘을 가지고 여기를 맞춰주면 되잖아. 지금 형태상 a와 x를 곱해야 되고 b, y, c, z 이러고 하니까 여기에 뭐가 와야 얘랑 x랑 곱해서 얘가 오겠어? 루트 2겠지. 좀 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좀 더 이쁘게 쓰자. 됐지? 그럼 여기에 뭐가 와야 얘랑 y랑 곱해서 얘가 되겠어?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다음은 이거 안 읽었어? 됐니? 뭐가 하래? 최소. 여기에서 혹시나 해서 한마디만 하자면 여기 특히나 여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얘들아 여기는 무조건 플러스로 연결돼야 돼. A, B, C, X, Y, Z가 음수가 가능한 거지. 제곱이 되었을 때 걔네들을 연결시켜주는 건 무조건 플러스야. 그러니까 이렇게 써줘야 돼. 알겠지? 얘가 마이너스라고 여기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아니라고.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러면 모양 딱 맞았지 이제. 괄호 3개 중에 문제에서 준 2개를 통해서 나머지 하나를 유추해낸 거잖아. 모양을 맞춰주기 위해서. 됐네? 계산하자. 얘는 2, 3, 5. 다음에 얘는 10. 이렇게 됐다. 몇이냐? 100. 얘의 제곱이 100 이하래. 어떤 수의 제곱이 100 이하다? 어떤 수의 제곱이 100 이하다? 그러면 이거 평소에는 잘하면서 이 코시-슈바르츠에서는 잘 못하더라고. 이거 x가 10보다 작다니? 아니잖아. 이거잖아. 2차 부등식에서는 잘 풀면서 그러니까 100이어서 나 썰어? 내가 니네한테 x제곱은 4보다 작아 하고 했어. 그럼 답은 x는 2보다 작아요 라고 할 사람 없잖아.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요 라고 하겠지. 여기서는 잘하면서 코시-슈바르츠에서 놓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는 왜냐하면 산술기하에서는 사실 안 해도 되거든.
근데 코시-슈바르츠에서는 꼭 이쪽 해줘야 돼. 왜? 코시-슈바르츠에서는 양수 조건이 아니니까. 실수 조건이면 족하거든. 그래서 음수도 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야 맞지. 그래서 최대 최소의 곱을 구하시오. 최대값 10, 최소값 마이너스 10. 그러므로 얘네 둘의 곱은 마이너스 100.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